현 시점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어려운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럼 누가 샀느냐라고 판단해 보게 되면 개인입니다. 20만 원을 가고 그 이상의 가격을 가는 것은 엑시노스 2600이라든가 파운드리 쪽에서의 개선도가 확인되는 숫자적인 이 데이터가 바뀌어질 때 이때 뭐 20만 원 넘어가고 뭐 이민수의 경제토크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반도체 전략 점검을 하겠습니다. 반도체도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시무시하게 올랐고 그죠? 네. 삼성전자가 개별주처럼 올랐는데 조금 쉬니까 그죠? 네. 쉬고 딴 게 지금 막 가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얘기 방산 막 하니까 이거 조금 지루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흐름들인데 일단은 뭐 업황이나 뭐 이런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까? 네. 반도체가 일단 지금 장에서 네. 현 시점에 제일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지금 들어왔다고 어렵다는 거는 뭐 그러니까 투자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인 거죠. 투자의 네.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네.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서 네. 뭐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소부장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현 시점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어려운 구간에서의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실적이 워낙 좋다하고 그죠? 네. 뭐 반도체 가격 오른다고 하고 목표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꽤 올라서 약간 쉬고 있는 흐름인데. 네. 근데 오늘 나온 뉴스 가운데 이제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뭐 관세 카드를 뭐 꺼낼 수 있다. 대법 판결을 미국이 이제 관세 대법 판결을 놔두고 있어서 뭔가 이거를 그거 말고도 우리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그런 좀 또 이제 그런 악재가 좀 단기 조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리도 살짝 들던데. 일단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확정적으로 지금 정해진 건 아직 그건 아니죠. 없고요. 예. 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5%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의 그 주체는 네.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어서 다시 재수출되는 품목이고요. 네. 대부분 엔비디아의 그 HBM이 대만에서 후공정을 이제 네, 진행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저도 기사 봤는데 웃기데 거기서 바로 대만에서 중국으로 바로 팔면 안 되나? 하긴 판매 기지가 여기 있으니까 가져와서 하긴 포장이라도 해서 보내겠지. 그렇죠, 엔비디아가 그렇죠. 그죠? 네, 후공정은 대만에서밖에 할 수가 없다랍니다. 그래서 꼭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트럼프가 이제 엔비디아 니네 팔긴 파는데 통행료 내 25% 그렇죠,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그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중국에서 최근에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고사양 반도체를 허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주문을 뭐 한 200만 개 정도 주문했던 모양이에요. 한 250조 되는데 여기다 이제 부과하는 관세 부분을 따져보면 한 20-30조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관세로서 이제 부과하면서 네. 뭐 수익으로 창출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뭐 아직은 뉴스적 측면에서의 내용이고요. 확정된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요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은 확정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 좀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번 그러니까요. 트럼프 내용으로 전날 엔비디아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한 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그렇죠. 영향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장중에 한 2% 밀렸다가 1%대로 낙폭을 줄여주는 거 지금 봐서는. 그 없는 매출이니까 그죠? 그렇죠. 뭐 없는 것도 뭐 안 팔린다고 해. 만약에 팔리면 좋은 건데 그죠? 네. 그런 거고. 그럼 다시 이제 본업으로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사실은 온통 좋은 얘기고 목표가를 올리고 조금 수급 쪽에서 보면 그동안 뭐 외국인이 폭발적으로 사면서 반도체 사고 한국 사는 거잖아요. 올렸는데 네. 최근에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조금 좀 매도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닉스 좀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이 좀 나섭니다. 네. 제가 어렵다라고 네. 모두의 반도체에 대한 평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반도체 흐름을 판단하는 것은 외국인의 매매 동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추이를 지금까지 예측했던 게 기본적인 반도체에 대한 방향성이었거든요. 네. 뭐 지난 9월, 10월 이렇게 외국인이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을 샀던 것은 뭐 당연히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지난 1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반도체에 대한 전체 삼성 하이닉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네. 외국인을 근거로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네. 왜 12월
26일부터냐? 12월 26일이 지수 4,100포인트를 돌파해서 4,700포인트로 다이렉트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11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이었고요. 하이닉스 뭐 비슷하게 60만 원에서 78만 원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12월 26일부터 이제 외국인 동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12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체 시장에서 대략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2조 5천억 정도, 2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는 대략 한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하이닉스는 한 8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 12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체 시장에서의 매매는 2조 원 매수예요. 반면에 삼성 하이닉스는 2조 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4조에 대한 추정에 대한 부분들이 갭이 나오죠. 이 갭은 삼성 하이닉스를 팔아서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은 현대중공업, 하나에어스페이스, 그다음 2차전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4, 5천억씩 사면서 한 3조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어려움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삼성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일까라는 부분이 어렵다라는 부분에서의 해석이고요. 이 부분을 그럼 누가 샀느냐라고 판단해 보게 되면 개인입니다. 기관이 아니고. 기관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기관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한 8천억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8천억 사고 기관이 8천억 사서 외국인이 한 1조 5천억 판 건데요. 개인이 삼성 하이닉스를 사서 최근에 주가 수준까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26일 삼성전자 11만 원에 14만 원 하이닉스 60만 원에 78만 원 이 상승을 개인이 이끌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개인의 매수에 의한 반도체 업황은 기본적으로 이제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의 반전 이게 지금 동학개미들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걸 제가 예전에 한번 봤거든요. 마이꼬리 펀드가 나오고 2000년 초반에 외국인이 60조를 팔았는데 2년 동안 개인과 기관이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 동학개미라는 게 사실은 그렇죠. 외국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기관 투자를 이겨먹은 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예탁금이 90조 수준에 육박하고 뭐 이런 전반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개인에 의한 뭐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관습적으로 이제 최근에까지 그렇죠. 반도체를 하면 기본적으로 매매 주체에서 외국인이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응집력이 약하죠 개인들은. 그렇죠. 또 조금 흔들려봐요, 그죠? 흔들리면 뭐 벌써 맨날 제가 언론에 매일 실어하는 게 뭐 7만 전자가 8만 전자 뭐 만약에 14만 원에서 뭐 조금만 한 13만 원 밑으로 빠져봐 구조대 보내주세요. 13만 원의 위치에 있어요, 그죠? 이러면서 응집력이 약하니까, 그죠? 네. 기관 외국인은 사실 한번 딱 찍으면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그죠? 맞습니다. 그런 게 또 이제 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하신 수급 동향은? 수급은 동일합니다. 금액의 차가 다를 뿐이지 수급 동향에서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 개인의 매수 에 의한 최근의 상승력이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피력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5만 원은 너무 낮은 가격 바닥권에서 가격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움직였던 7만 원부터 우리가 판단해서 한번 그 삼성전자에 대한 전반의 흐름과 반도체 업황과 주가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게 되면 저는 반도체 D램 가격의 뭐 최바닥이었던 1.5불 그리고 올해 들어서 2.5불에서 최근 9불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업황에 대한 주가의 반응도는 지금 14만 원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만 원을 가고 그 이상의 가격을 가는 것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월에 출시되는 엑시노스 2600이라든가 또 파운드리 쪽에서의 개선도가 확인되는 한 2, 3분기에 숫자적인 이 데이터가 바뀌어질 때 이때 뭐 20만 원 넘어가고 뭐 그때 가서 적정 주가의 수준을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있는 근본적 그 배경에서의 뉴스는 D램 경기 호황이거든요. 근데 D램 가격이
2018년도에 아마 7불이었던 최 역사적 고점 이후에 지금 8불 넘어서 9불 갔다가 이제 약간 지금 조정받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게 10불 가고 20불 15불 가고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수요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PC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8, 9불 내외에서 유지한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삼성전자 14만 원, 뭐 15만 원, 상징적 가격이 15만 원이겠죠. 요 부분에서의 가격이 가치와 주가에 대한 비교 측면에서의 내용을 볼 때 합리적 수준에서의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기존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냥 우호적 스탠스였다라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데 저는 14만 15만 원 구간에서는 한번 정리하는 것도 현실적 투자 방법의 접근도 측면에서의 뭐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